반갑습니다. 역사 2.0입니다. 21번 학습지부터 공부했던 일제강점기, 이제 어느덧 그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29번 학습지에서는 19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까지 일제에 맞섰던 여러 독립운동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울 29번 학습지를 통해서 29번 학습지를 마지막으로 이제 일제강점기를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부터 해방, 광복 이후 현대사를 함께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오늘 배울 주요 핵심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한국광복군.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주제 첫 번째에서는 조선의용대와 조선의용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8번 학습지에서 우리는 김원봉의 의열단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1920년대 국내에서 활발한 의열투쟁을 벌이던 의열단은 개인 위주의 투쟁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느끼고 조직적인 항일활동을 위해서 중국의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공부했죠. 1920년대 후반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김원봉은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일본에 맞서기 위해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사 조직을 결성하게 됩니다. 1938년의 일입니다. 총대장은 김원봉이었죠.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는 일본에 맞선 활동을 하다가 크게 두 가지 단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조선의용대의 단원들 중에서 일부가 화북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북은 중국의 북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화북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이들은 이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지요. 화북으로 이동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이후 조선독립동맹이라는 단체에 합류하면서 조선의용군으로 이름을 바꾸고 계속해서 일본에 맞선 전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한편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떠난 이후에 남아있는 조선의용대 김원봉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김원봉이 이끌고 있던 남은 조선의용대는 이후 충칭으로 이동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였던 한국광복군에 이후 흡수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1938년 김원봉이 결성한 조선의용대, 그리고 조선의용대의 단원 중 일부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나누어지게 되고 이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조선의용대는 한국광복군에 흡수되었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볼 것은 무엇이냐? 남아있던 김원봉이 이끌고 있던 남아있던 조선의용대가 합류하게 된 한국광복군이 도대체 어떤 단체인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자,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함께 복습해 보아야 할 것 같군요. 지난 28번 학습지에서 우리는 김구 선생님이 침체되어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만든 단체를 하나 배웠습니다. 바로 한인애국단이었죠. 한인애국단의 여러 활동 중 윤봉길 선생님의 홍코공원 의거를 우리가 28번 학습지에서 배웠고, 자, 홍코공원 의거 이후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도 지난 28번에서 배웠습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국 내에서 일정한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원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충칭이라고 하는 중국의 한 도시에 정착하게 되고 이곳에서 조직을 재정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 재정비 과정에서 탄생한 군대의 이름이 바로 한국광복군입니다. 1940년 9월 탄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휘하의 군대 조직이죠. 이 한국광복군을 이끌었던 총사령관은 지청천입니다. 여러분 27번 학습지에서 한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 기억합니까?
한국 독립군의 사령관이었던 지청천이 1930년대 이후 중국 내부로 이동하여 임시정부에 합류한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었는데요. 그때 말했던 지청천의 활동 모습이 여기 29번 학습지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네, 한국 광복군의 탄생과 총사령관 지청천. 1940년 탄생한 한국 광복군은 일본에 맞서서 끊임없는 군사훈련을 하면서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언하는 글 선전포고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은 일본의 적대국이었던 일본과 전쟁을 벌였던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연합국에 합류하여 일본에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1942년 김원봉이 이끌고 있던 조선의용대가 충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면서 한국 광복군은 조선의용대를 흡수하고 그 규모라든지 조직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됩니다. 조선의용대를 이끌고 한국 광복군에 합류한 김원봉은 총사령관 지청천에 이어서 한국 광복군의 부사령관이 되는 것이지요. 조직을 이렇게 확대한 한국 광복군은 연합군에 합류하여 일본군에 맞선 활동을 전개합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 파견됩니다. 인도와 미얀마에서 영국군은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죠. 영국군에 합류한 한국 광복군의 특수대원들은 일본군의 암호해독, 포로신문, 선전활동 등 영국군이 할 수 없었던 특수임무를 맡아서 활약하게 됩니다. 이후 한국 광복군은 미국의 OSS, 미국 정보전략국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합니다. 국내 진공작전이란 한국 광복군의 특수대원들이 식민지 조선의 서울로 직접 들어가서 조선 땅에서 일본군에 맞선 저항을 인도 미얀마 전선에 파견되어 특수활동을 전개했던 한국 광복군의 사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의 특수활동을 훌륭하게 마친 한국 광복군에게 미국의 OSS 미 정보전략국이 하나의 군사작전을 제안해 옵니다. 미 OSS가 제안했던 당시 작전은 국내 진공작전이었습니다. 국내 진공작전을 통해서 한국 광복군은 식민지 조선의 서울에 직접 한국 광복군을 파견하여 일본으로부터 우리의 수도였던 서울을 빼앗는 계획을 준비합니다. 이 작전을 위해서 한국 광복군 중에서 선발된 특수정예 요원들이 미국의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의 서울로 직접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고 1945년 8월 18일을 기점으로 수도 서울에 잠입하여 일본군과 맞서 싸우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게 되면서 국내 진공작전은 아쉽게도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 진공작전의 진행 계획을 나타낸 지도 여러분들이 살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19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까지 일본에 맞선 여러 군사 조직의 이름과 그 활동을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 단체의 이름을 알아보았습니다.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한국광복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한국광복군 좀 비슷한 이름의 군대들이 여러 개 나오면서 많이 헷갈려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조선의용대에서 조선의용군으로 갈라지는 모습, 그리고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는 과정의 흐름을 이해하기 조금 힘들어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1938년 10월 중국 우한에서 김원봉이 조선의용대를 창설합니다.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는 중국 각지를 떠돌아다니면서 일본군에 맞선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활동하던 조선의용대 1941년 조선의용대 중에서 일부가 중국의 화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이들이 이름을 바꾼 것이 이들을 불러서 우리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얘기했었죠. 중국의 화북 지역으로 이동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이후 예난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곳에서 조선 독립동맹에 합류하게 됩니다. 조선 독립동맹에 합류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이후 이름을 조선의용군으로 바꾸게 되지요. 한편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떠나고 나서 남은 조선의용대 김원봉이 이끌고 있던 남은 조선의용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위치하고 있던 충칭으로 이동하게 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였던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한국광복군의 활동 모습 조금 전에 또 학습지에서 살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 29번 학습지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부분은 아마 여러 군대의 이동 모습일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부분을 잘 이해가 되지 않다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어보면서 여러 군대의 이동 모습 그리고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맞이하게 되는 광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복한 이후 우리의 나라, 우리의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과정,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 또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1번부터 29번 학습지까지 일제강점기의 모습을 살펴보았고 자, 다음 시간 30번 학습지부터는 해방 이후, 광복 이후 한국 현대사의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약 4분의 3 정도 우리가 함께 진도를 나온 것 같군요. 자, 마지막까지 함께 집중해서 우리의 한국사 수업 끝까지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고 다음 30번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